오늘 10월의 첫날 국내 장 마감 상황 봅시다. 오랜만에 아주 크게 상승했어요. 지금 유럽 증시 보면 무려 지수가 3%씩이나 폭등 중에 있습니다. 또 미국 선물 지수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상승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려 2% 가까이. 또 프리마켓이죠. 미국의 장전 마켓에서도 보면 개별 종목들이 다 2% 이상씩 상당히 높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봅니다. 2.5% 상승해서 2209, 2200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3.59% 상승해서 696, 700 바로 전까지 왔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또 매수했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매수하게 되면 그 종목이나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을 하죠. 일본도 오늘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올해 3월 그때 이후 2.96% 상승, 반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국경절 때문에 쉬었죠. 대만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이 종목들이 강세해서 2% 정도 올랐습니다. 10월 첫날 보면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살아났죠. 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428원입니다. 여기서 댓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달러 환율이 오늘 또 뚝 떨어졌죠. 11원이나 증시가 올라가니까. 또 증시가 하락하고 그러면 또 달러 환율 또 올라가요.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내외는 10년 이상 장투할 계획으로 매달 월급일 350만 원씩 적립식으로 미국 ETF, SPY, QQQ, SOXX, LIT, DRIV 직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런 고환율에도 계속 환전해서 투자해야 할까요? 남편은 홀딩했다가 환율 추이를 보고 하자는데 그게 맞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결정해야죠. 참고사항이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럼 환율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주가는 어떻게 되죠? 환율이 안정되면 주가는 그 환율의 그 차이보다 더 많이 튀어오르게 되죠. 그러니 2차적인 문제예요. 환율은. 주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수익률도 좋고 배당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율 떨어지는 거 보고 매수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거 지금 110달러, 120달러가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환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환율이 너무 세다 생각하면 원화로 우리도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에 한동안은 원화로 투자해도 되죠. 원화로 투자하나 달러로 투자하나 똑같은 효과니까 환율이 너무 세서 좀 찜찜한 마음이 들면 원화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그랬다가 환율이 안정되면 당연히 그 달러 가격이 주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가 약세일 때 환전을 하게 되면 낫겠죠. 대신 이미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가 되거든요. 요즘 최근 저의 종목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거든요. 오늘 보면 3.95% 무려 4% 가까이 55,200원. SK하이닉스도 오르고 또 코덱스 2차전지 3.51% 상승. 18개 종목 중에 2종목만 국내 종목인데 국내 종목 2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1.21%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올랐죠. 하나로 글로벌이 0.19 아주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시총 9위였는데 시가총액 지금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79% 아주 폭락을 했어요. 평상시도 아니고 오늘같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지수까지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17만 6,500원입니다. 네이버가 18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4월 그 이후 그때가 17만 7천 원이었어요. 그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2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9월 한 달 동안만 봐도 단 3일만 상승했어요. 나머지는 매일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주가 폭락, 이것은 JP모건, CT은행 쪽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춘 영향이 컸습니다. CT증권은 매수해서 매도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도 무려 32만 8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하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32만 8천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5만 원, 6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의 반토막식으로 목표 주가가 17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JP모건도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리거든요. 오늘 네이버가 2조 3,400억 원에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하락의 폭을 더 키웠다고 보고 있어요. 이 포시마크가 적자 기업이거든요. 또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심 등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외국인은 오늘 네이버를 3,162억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419억 매수했어요. 또 이제 12위로 떨어졌죠. 네이버가 11위. 카카오도 오늘 2.1%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안타깝게도 대신 삼성전자 가장 많이 가지시죠. 삼성전자가 대신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이 주요 종목들을 연중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4% 가까이 올랐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 30%, SK하이닉스는 33%, 네이버 카카오는 완전히 반토막 났죠. 53%, 51%니까 연초 대비. 반면에 우리가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7%, 가장 적게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 보면 신흥국 증시 약세장 594일간 지속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요즘에 보면 뭐든지 역대 최고예요. 몇십 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가 이 약세장이 594일이면 600일이죠. 그러면 20개월이에요. 그동안 없었던 최장 기록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약세장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초강세, 또 중국 경기 둔화 불확실성 이런 영향으로 신흥국의 증시의 이 약세장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통상 이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분류하거든요. MSCI 있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 MSCI 이 신흥국 지수가 지난해 2월 최고점을 찍은 후에 최근 594일 동안 약세장을 계속 지속했어요. 이거는 닷컴 버블 때 2001년 9월 끝난 이전 기록은 589일. 이거보다 5일 더 길죠? 589일이었어요. 그동안은. 2001년도. 그러면 지금 22년도 그러니까 21년 만이죠? 21년 만에 그 기록을 또 깨고 역대 최장 기록으로 올라섰습니다. 또 MSCI 신흥국 이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의 전망이 가장 중요한 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지금 전 세계가 점점 다 풀고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비행기 탑승하거나 그럴 때도 전에는 무슨 이 주사 맞은 거
접종한 거 이런 자료 다 보고 또 그 나라 들어갈 때도 다 또 보여줘야 안 되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미리 이틀 전에 검사해야 되고 요즘에는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또 검사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중국만 엄격해도 아주 완전 엄격한 제로 코로나 하나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의 인구가 1,000만 명, 2천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열 몇 명이 나오면 정말 미미한 수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 몇 명 나왔다 그러면 1,000만 명, 2천만 명 완전히 그냥 제로 코로나 가둬버려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대신 경제를 점점 스스로 망가뜨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또 미국 등 서구 이 각 국가의 갈등, 또 러시아 이 전쟁 문제, 이런 것들 불확실성이 점점 크게 작용을 한 것이죠. 오늘 국내 증시 보면 오랜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또 개별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근 조회 종목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물지수 보면 선물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네요. 또 해외 증시 한번 봅니다. 해외 증시도 보면 3% 이상씩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되죠. 장이 열려서 내일 새벽 5시에 마감을 해봐야 또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